안녕하세요. 네, 수원 인계동 한신이트니스 GX 팀장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가져와 본 주제는요. GX를 하시다 보면 갑자기 드는 궁금증. 요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 GX를 하다 보면 에어로빅이나 여러 가지 오랫동안 30년, 20년 이렇게 운동을 해오셨던 회원님들인데 불구하고 약간 풍채가 좋으시고 좀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매일같이 나는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뛰고 땀을 흘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느냐, 배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하냐, 운동하기 전보다 더 살이 찌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없고요. 저도 그냥 경험에 의거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식습관이죠. 네, 드시는 거.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들어오는 거 대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들어오는 음식이 더 많으면 살은 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들은 다 우리의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게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운동을 한다 한들 살이 빠지기는 힘들겠죠. 오히려 더 그만큼보다 이상을 드시게 되면 살은 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 경험을 근거로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강사를 하다 보면 하루에 3타임, 4타임 이렇게 이제 수업을 뛰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좀 저처럼 이제 댄스, 다이어트 댄스, 트램폴린 이런 수업들을 하시던 분들은 회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많이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뛰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더 많이 드셔야지 이거 살 빠지면 나중에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보상심리기도 해요. GX 운동하시는 분들,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아마 생길 거예요. 내가 운동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먹어줘도 된다. 그런 마음이 좀 생기실 텐데, 그게 이제 양이 지나치게 넘어가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저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막 뛰고 하는데 30대 초반일 때인데도 불구하고 막 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회원님들 말만 믿고 막 먹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적당히 먹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랑 또 약간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운동이 이제 내 몸에서 운동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같은 종목을 계속 수업하는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계속해서 하루에 3, 4타임 뛰는 거, 똑같은 댄스 수업 3년, 4년 지나면은 물론 힘들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막 몸이 피로하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쪄요. 그게 이제 내 몸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그것들이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일례로 이제 주변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을 쓰니까 다 몸매가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그런 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운동은 한 6개월 정도마다 주기적으로 형태나 여러 가지 강도를 바꿔줘야 된다고 하죠. 딱 한 단어로 정리한 게 있어요. FIT라고 해서요. FITT라고 하죠. 운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보시고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FITT라고 해서 F는요, 프리퀀시, 운동에 대한 빈도입니다. 빈도. 예를 들면 월수금 운동하던 거를 월수만 운동한다던가, 아니면 월수금 하던 거를 월수금 일요일까지 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운동의 빈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하던 걸 2번 하는 것도, 이것도 빈도가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I, 두 번째 I는 인텐시티예요. 인텐시티, 강도를 말하는 거죠. 운동에 대한 강도를 바꿔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T, 타임입니다. 타임, 운동 시간을 60분 운동하던 걸 90분 운동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60분을 30분으로 줄인다던가. 그리고 마지막 T 하나 더 있죠. 그건 타입입니다. 타입, 운동 형태를 뜻해요. 유산소성 운동을 근력 운동으로 바꾼다던가,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가 많죠. 타바타 형식으로 인터벌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정적으로 고립된 형태로 근육의 성장을 유도하는 운동이 있고, 근육의 성장이 아니라 근육의 강도를 운동하기 위해서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을 하는 거, 근력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요. 뭐 횟수를 줄이고 무게를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운동의 뭐 형태 그리고 강도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해 주는 거죠. 네,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 주는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FITT 빈도, 강도, 형태,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에어로빅 수업을 항상 50분 동안 듣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근거로 좀 바꿔준다면 일단은 빈도, 월화수목금을 월수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무조건 평일 5일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니까요. 네, 운동에서는 휴식을 하는 것도 또 운동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월수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도. 예를 들어서 내가 댄스 수업을 한다, 뭐 줌바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모래주머니를 차고 뭐 해본다던가 해서 이 수업의 강도가 나한테 조금 더 세게 다가오게끔 강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중량 운동을 한다면 무게를 바꾸는 거죠. 10kg 들던 거를 12kg짜리로 바꾼다던가. 자, 그리고 세 번째 타임, 시간 60분 운동하던 거를 90분으로 바꿔서 아니면 뭐 GX 수업이라면 두 타임으로 두 번의 수업을 연강해서 들어보는 거죠. 운동량이 좀 늘겠죠. 아니면 바꿔서 2시간 들었던 사람이라면 1시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대신에 1시간 동안 그 2시간의 운동만큼 조금 더 압축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운동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타입, 형태. 유산소성 운동만 했다면 정적인 요가 수업을 조금 더 내가 해본다던가 아니면 근력 운동을 좀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 몸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고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강도를 또 느끼게 되고 몸에서는 이게 이제 그냥 일상생활이 아닌 운동으로 자극으로 느끼게 돼서 아마 다이어트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지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어떤 한 종목만의 GX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다이어트가 좀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월, 화, 수, 목, 금을 월수금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안일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때문에 그 여건이 쉽게 허락되지는 않으시겠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뭐 GX 수업을 들은 이후에 러닝머신을 타셨다면 근력 운동을 좀 하고서 운동을 마무리 짓는다던가 아니면 유산소성 운동 수업을 듣기 전에 근력 운동을 조금 하고 몸을 좀 달군 후에 GX 수업 유산소성 운동을 들어간다던가 이런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번 또 얘기해 볼 거는 아직도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땀 흘리는 것이 그만큼 살이 빠진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운동을 할 때 땀을 흘리는 것은 몸에 열이 오르면서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거죠. 지방이 아닙니다. 운동 후에 수분 보충하시죠. 물 안 먹을 수 없죠. 어느 정도의 수분량은 우리가 계속 몸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땀을 흘린 것은 당연히 물로 보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줄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체중을 줄이려면 뭐를 연소해야 되죠? 지방을 연소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렸다고 해서 그만큼 살이 빠졌다, 살이 빠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또 땀을 흘리려고 이 GXC를 좀 덥게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막 물 한 바가지 맞으신 것처럼 완전히 흠뻑 젖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체질상 그냥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저도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땀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땀복을 입는다던가 히터를 막 더 세게 틀어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안 켜서 일부러 땀을 막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땀을 지나치게 흘리는 것은 건강상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 이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땀은 적당히 그리고 수분 보충 잘 해주시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항상 몸에 관련된 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체질이 다르고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생각을 한번 좀 얘기 드려본 거고요. 한 종목을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안 찌세요. 계속 그 운동이 그분한테 맞고 다이어트가 잘 되시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규 회원님들도 약간 의아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왜 이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생각해보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와 다른 의견이 있고 또 비슷한 경험으로 재밌는 일이 있으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